고백신이 있죠. 또 이제 진짜 너무 중요하죠. 고양이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고양이 때문에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잘 되는가 싶은데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하늘이만 해도 되게 사실 틱틱거리지만 좋잖아요.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게 얼굴이 너무 보이고 똑같이 정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진짜 정민이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서 모른다 그럴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배우님이 한번 진짜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시 볼수록 몰라서 모른다 그럴까? 설마?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몰라서 화가 난 연기를 했어요. 정민 입장에서? 네, 정민 입장에서. 왜 이렇게 지금 그게 물론 모르겠는데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하고 그런 오히려 그때는 제가 하늘에 가깝게 아니, 사랑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럼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보라는 게 그 1차적으로 화도 났고 또 여기까지 와서 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화가 났지만 정확히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게 둘 사이에서 이 헤어짐 1일차가 발생하게 되는 뭐 딜레마 같은 서로의 성격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자꾸 이상하게 대충 아는데 거기서 얘기하면 이 얘기도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둘만의 싸움이 이렇게 끝나고 화해하는 모드 자체가 몇 번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이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른 척 하는 것 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이 저도 정민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랑은 다른 성격의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은 생각으로 이렇지 않았으면 이미 문제 해결을 앞서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 동생에서 많이 찾았어요. 제 동생이 저를 표현하는 단어에 캐릭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부딪혀 보니까 오히려 계속 하늘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부딪히게 되는 이유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 가족한테 소개해 주려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음으로 혼자. 근데 그 준비한다는 걸 하늘이랑 좀 교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장남이거든요. K장남. 그냥 장남 아니고? K장남. K장남. 그렇죠. 곤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교류할 수 없어요. 그게 또 단어가 규정을 해주네요. 네, 마성의 남자가 수줍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가지고 하늘이와 만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여기 질문 중에 감독님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인데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호도 동갑인 거니까 다 94년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특별히 94년생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고 연이어서 저도 덧붙여 질문드리자면 감독님이 계속 이 히어 영화 찍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 청춘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찍어왔던 영화의 주인공들과 이번 영화의 어떤 주인공들이 세대로 볼 때 좀 더 다른 면이 있다고 연출하신 건지 궁금해서. 일단 그 94년 이것은 90년대생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고 이제 작업할 그 연문경 작가랑 작업할 때는 정확하게 94년생 뭐 이렇게는 안 했는데 연문경 작가님이 이제 그 대본 작업을 하면서 90년대생 중에서도 그러면 몇 살 정도로 설정을 할 것인가 2020년에 저희가 촬영을 했으니까 한 26, 7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남자들의 나이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한 26이나 27 정도 그래서 이제 94년생으로 설정한 것 같고 둘은 이제 친구고 민호도 그냥 나이는 비슷한 그런 정도다. 민호가 이제 형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정민이만 형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민호는 그냥 같은 또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또래들이 벌이는 이 다양한 캐릭터 3명이 벌이는 뭔가 이렇게 청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연문경 작가님이 작업하시면서 조금 구체적인 나이는 그렇게 좀 넣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찍은 친구 사이란 영화도 약간 비슷한 또래인데 그것도 이제 20대 청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화와 이 영화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친구 사이는 그 옛날 세대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설정은 그 2021세기가 맞는데 2010년대 혹은 2000년대로 설정은 돼 있지만 사실은 1990년대 정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조금 옛날 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인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는 청춘 영화라고 하지만 좀 어른이 본 청춘 영화구나. 그 청춘 그대로의 청춘 영화가 아니라. 그래서 좀 작년에 이 청춘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친구 사이 같은 좀 외피만 청춘인 그런 청춘 영화보다는 실제 청춘들의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작가도 연문경 작가 이렇게 한 거고 배우들도 실제 이제 그 나이 또래였으면 좋겠다 해서 90년대생 배우들이 했으면 좋겠고 뭐 그랬던 거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만든 뭐 이렇게 영화들하고도 그렇지만 좀 한국의 퀴어 영화들하고 좀 다른 점이 2020년대에 살아가는 그 청춘들의 모습을 그래도 좀 잘 담지 않았나. 이런 영화들이 그 전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새로운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친구 사이라는 영화를 뭐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 영화 찍을 때는 제가 조금 배우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편이었어요. 이런 감정인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뭐 이런 감정인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많이 알려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좀 의지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출자로서 감정의 결은 제가 이제 고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중심이 더 갈 수는 있지만 많이 그 배우들한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늘이도 이용래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면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이용래가 하면 내가 원래 원했던 하늘이에 가까울 거야 라고 좀 그 민규 씨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한 민호는 이런 민호인데 민규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냥 나한테 많이 안 물어봐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하늘이고 그게 뭐 민호고 그게 봉식이야 라고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도 많이 배운 영화예요. 이 배우들한테 좀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또 좀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우님들도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봤던 작품들과 좀 다른 이미지를 우리한테 선보여 주신다. 색다른 모습을 우리 이렇게 느끼는데 감독님 말씀처럼 연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간 부분, 내가 나오는 부분, 나랑 닮은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투영이 됐다고 느끼셨어요? 영화 찍으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마이크를 들어서 몰입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감독님도 저희를 많이 믿어주셨지만 아마 저희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많이 믿었습니다. 많이 믿었고 이제 질문은 이제 하늘이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많이 닮아 있어요. 뭐 몇 번 한 얘기긴 하지만 저도 배우가 되겠다고 이제 서울에 와서 배우하려고 서울 왔는데 제가 20대 내내 아르바이트만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는 이제 기업에 멋지게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 취직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알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돈도 없고 뭐 참 하늘이와의 그런 지점이 딱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것들이 참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상의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저는 하늘이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다음.